일본이 한국 축구의 완벽한 전술 체계 앞에서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대한민국의 행진이 그야말로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쿠웨이트와의 최종 결전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40완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축구 전술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홍명보 감독이 구사한 전술적 접근법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이었어요. 전진욱, 이강인, 오연규, 이재성으로 이어지는 득점. 릴레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적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중앙 미드필더 역할은 현대 축구의 메타를 완벽하게 이해한 배치였죠. UEFA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한 유럽의 한 전문가는 이날 경기를 분석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포지셔널 플레이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와 흡사한 수준이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보여준 삼각 패스와 오버래핑 타이밍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한국이 기록한 패스 성공률은 89.3%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기록한 85.7%보다 무려 3.6%포인트나 높은 수치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이 92.1%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로 기록하는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손흥민 주장의 134번째 A매치 출전 기록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축구 통계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의 경기당 평균 기여도는 0.73으로 측정되어요. 이는 골, 어시스트,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등을 종합한 지표인데 이 수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모든 선수들 중 상위 5%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훈재 코치의 기록을 넘어서며 역대 A매치 출전 3위에 오른 것의 의미예요. 축구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에도 이런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경우 만 32세의 나이에도 스프린트 속도가 시속 32.4km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20대 초반 선수들의 평균 수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제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죠. 일본 축구계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심리적 배경을 알아야 해요.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60승리를 거두며 자신만만했거든요. 모리아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30%의 힘만으로도 이길 수 있었다고 발언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패 행진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어요. 일본 최대 축구 커뮤니티인 사커킹에서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의 전술적 완성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 무패 기록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라는 인정 어린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일본의 전술 분석가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일본 축구협회 산하기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게임 리딩 능력은 현재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경기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의 유연성은 유럽 강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3차 예선에서 보여준 전술적 다양성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 4231, 433, 352 포메이션을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각 포메이션에서의 선수들의 이해도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전에서 사용한 4231 포메이션을 분석해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의 포지셔닝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볼 소유 시에는 센터백들과 함께 300라인을 형성하며 빌드업에 참여했고 수비 시에는 즉시 중앙 지역을 봉쇄하는 더블 피벗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거든요. 이런 전술적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이 도입한 훈련, 시스템의 과학적 접근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의 훈련 강도는 분당 심박수 기준으로 평균 165bpm을 유지한다고 해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평균 훈련 강도보다 8%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선수들의 체력적 지표예요. 최근 발표된 FIFA 기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의 경기당 평균 주행거리는 11.7km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11.3km, 스페인 11.1km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특히 고강도 스프린트 횟수는 경기당 평균 47회로 이는 브라질 42회, 아르헨티나 44회를 능가하는 수준이에요. 일본 언론들이 보여준 반응도 흥미로워요.
아사히 신문의 스포츠 전문 기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무패 행진은 개별 선수들의 능력보다는 시스템의 완성도에서 나온 결과다. 일본이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집단 전술의 완성도가 월등히 높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런 분석이 틀리지 않아요. 한국이 3차 예선에서 기록한 팀워크 지수는 94.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패스 연결성, 포지션 간거리 유지, 압박 시 동조성 등을 종합한 지표인데 일본의 87.6점보다 무려 6.6점이나 높은 수치예요. 이런 수치적 우월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저변 확대와 과학적 접근법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거든요. 현재 한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은 독일의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을 가미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도입한 AI 기반 경기 분석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상대팀의 전술적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요. 이 시스템은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전에서도 이런 시스템의 위력이 발휘되었어요. 전반 20분경 쿠웨이트가 수비 라인을 높이며 압박을 강화하자 한국은 즉시 롱볼 중심의 공격으로 전환했거든요. 이런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건 사전에 쿠웨이트의 전술적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한 전술 분석가는 이런 한국의 접근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축구를 하고 있다. 데이터와 직감의 결합, 과학과 예술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손흥민의 역할도 단순히 공격수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완전한 공격수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골 결정력은 물론이고 빌드업 참여, 수비 기여도, 리더십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UEFA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의 게임 임팩트 지수는 9.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메시 9.4점, 음바페 9.1점과 거의 동급의 수치예요.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의 집중력과 결정력은 세계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강인의 성장세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가히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쿠웨이트전에서 보여준 스루패스의 정확도는 92.3%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케빈 드 브루이너의 시즌 평균 91.8%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오연규의 골 결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분데스리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전형적인 유럽식 센터포워드의 그것과 일치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은 세계 어떤 리그에서도 통용될 수준입니다. 이재성의 다재다능함도 한국 축구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윙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전형이거든요.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술적 옵션의 다양성을 크게 확장시켜줘요. 일본 팬들의 반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의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의 플레이 스피드와 강도가 2배로 상승한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은 홈 경기에서 평균적으로 패스 템포가 15% 빨라지고 압박 강도가 22% 높아진다고 해요. 이는 관중들의 응원이 선수들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상이거든요. 쿠웨이트 선수들이 경험한 서울의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6만여 관중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응원의 데시벨은 평균 10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제트기 26 소음 110배 근접한 수준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철학도 주목할 만해요. 그는 K리그 선수들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K리그의 빠른 템포와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스타일이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용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쿠웨이트전에 출전한 선수들 중 70% 이상이 K리그 소속 선수들이었어요. 이는 한국 축구의 내실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처럼 해외파 선수들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K리그의 수준 향상도 이런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최근 K리그에 도입된 VAR 시스템과 골라인 테크놀로지는 선수들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의 유입으로 인한 플레이 스타일의 다양화도 한국 선수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일본 축구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세대 교체 성공이에요.
30대 베테랑과 20대 젊은 선수들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는 일본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본의 경우 30대 주력 선수들의 대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반면 한국은 각 포지션마다 23명의 경쟁자가 있어서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선수층의 두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해요. 무패 기록의 의미도 단순하지 않아요. 축구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는 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의 결과거든요. 특히 월드컵 예선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패를 기록했다는 건 전술적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10경기 이상 무패를 기록할 확률은 4.7%에 불과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를 해냈고, 더 나아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무패 예선 통과를 달성했거든요. 이런 기록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한국 축구의 시스템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이 이런 일관성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일본 팬들이 언급한 아시아 유일의 무패 기록이라는 표현에서도 이런 인정이 드러나죠. 일본 역시 아시아 최강 중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무패 기록만큼은 한국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전망도 밝아요. 확대된 48개국 체제에서 아시아는 8.5개의 직행 티켓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이 중에서도 최상위 시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FIFA 랭킹과 최근 성과를 종합하면 아시아 1위로 월드컵에 진출할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조 추첨에서의 유리함도 상당해요. 1포트 시드를 받게 되면 같은 조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최강팀과 만날 확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이는 16강 진출은 물론 8강 진출까지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축구의 전술적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한국형 포제션 풋볼은 아직 완성 단계에 있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보여준 것도 전체 그림의 70% 정도라고 봐야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만의 독특한 전술적 특성이에요. 유럽의 포제션 풋볼과 남미의 창의성, 그리고 아시아의 조직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거든요. 이런 독창성은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팀들이 대비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선수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도 무한해요. 이강인은 아직 23세밖에 안 되었고 오영규도 26세로 전성기에 막 접어들고 있어요. 이재성 같은 선수들도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을 더 쌓으면서 계속 발전할 여지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젊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민재의 공백도 완벽하게 메워지고 있어요. 수비 라인의 안정성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센터백들의 성장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한국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일본으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한국의 U23, U21, U19 대표팀들이 모두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축구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패 행진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의 이런 발전상은 세계 축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유럽 5대 리그의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무패 행진을 통해 검증된 선수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프리미어리그의 한 스카우팅 디렉터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적응력은 이미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빠른 판단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평가였어요. 실제로 한국 선수들의 멘탈적 강인함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압박 상황 대처 능력 테스트에서 한국 대표팀은 평균 8.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8.9점, 독일 8.8점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이런 멘탈적 우수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국 축구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자란 한국 선수들은 압박감을 오히려 동기부여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유럽의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은 역경 극복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고 해요.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한국이 9.1점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이런 정신력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쿠웨이트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기 초반 쿠웨이트의 적극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후반전 추가 득점 과정이었어요. 3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체계적인 공격을 이어간 것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 전체의 멘탈리티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도 이런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는 선수 시절부터 보여준 강인한 정신력을 감독으로서도 팀에 전파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의 소통 방식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특성을 잘 살리고 있어요.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칭 스태프의 전문성도 주목할 만해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코치들이 유럽에서 최신 코칭 기법을 습득하고 왔거든요. 특히 세트피스 전문 코치와 피트니스 코치의 합류는 팀 전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3차 예선 전체를 통틀어 한국의 세트피스 득점률은 23.7%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독일 21.4%, 스페인 19.8%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훈련과 전술적 준비의 결과물이에요. 피지컬 트레이닝 방식의 혁신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최신 스포츠 과학을 도입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3차 예선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의 부상률은 2.1%로 아시아 평균 4.7%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영양관리와 컨디션 조절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각 선수별 맞춤형 식단과 회복 프로그램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관리가 선수들의 지속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의 기술적 진보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볼 터치의 정교함과 패스의 정확성은 이미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번 쿠웨이트전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 성공률은 94.6%를 기록했는데 이는 맨시티 93.2%, 바르셀로나 93.8%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드리블 성공률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강인과 이재성의 드리블 성공률은 각각 87.4%, 85.1%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개인 기술의 향상이 팀 전체의 공격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은 뚜렷해요. 압박의 강도와 타이밍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특히 전방 압박에서 후방 압박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이 매우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는 수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 체득한 결과물이에요. 쿠웨이트전에서 한국이 기록한 볼 탈취 성공률은 73.2%였어요. 이는 리버풀 71.8%, 맨시티 70.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의 볼 탈취가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공격적인 압박 전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본 언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한국의 압박 축구예요. 일본의 축구 전문지 풋볼 크리틱은 최근 특집 기사에서 한국의 압박 시스템은 독일의 개겐 프레싱과 리버풀의 하이 프레싱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분석했거든요. 이런 전술적 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2년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물이거든요. 홍명보 감독 체제가 안정되면서 선수들도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중요한 건 선수들 간의 케미스트리예요.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호흡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결 플레이가 대표적인 예예요.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패스 워크는 정말 예술적인 수준이거든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원터치 패스는 상대 수비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연규와 이재성의 투톱 시스템도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선수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이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변수예요. 수비진의 안정성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특히 센터백들의 빌드업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거든요. 단순히 볼을 클리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골키퍼의 발전상도 눈에 띄어요. 단순한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발로 하는 플레이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는 11번째 필드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골키퍼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무패 행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모든 라인에서 고른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도 흔들림 없는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